안녕하세요. 며칠 전 저희 아버지가 헐버트에 관한 두툼한 책을 한 권 주셨습니다. 바쁜데 이런 책 왜 또 주세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다 안 읽어도 좋으니 한번 봐라 하셔서 좀 불편한 마음으로 받았는데요. 그래도 옆에 책이 있으니까 한번 넘겨봤어요. 그런데 책을 다 읽는 동안 손에서 놓을 수 없을 정도였고, 이 책을 쓰신 김동진 작가님이나 이 책을 저에게 준 아버지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 입양인들과 지내다가 그들과 관련된 책을 내기도 했는데요. 한 한국인이 한국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왜 외국인을 돕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분의 삐뚤 마음을 알고 있어서 그저 웃기만 했는데요. 저에게 입양인은 한국인이거나 외국인인 건 아니고 그저 제 친구였어요. 헐버트도 미국인이지만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목격하고 한국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가 왜 한국을 도왔을까요? 저는 그가 한국과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불쌍하니까 돕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한국인과 친구처럼 잘 지낸 것 같아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면 그렇게 긴 시간 도울 수 없거든요. 2023년 10월 아름다운 가을 날씨에도 뉴스에는 연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전쟁 이야기가 가득하죠. 무엇보다 아이들의 희생 장면이 가슴을 무너져 내리게 하는데요. 문명화되었다는 인간이, 저렇게 첨단 무기도 만들어내는 똑똑한 인간이 과연 그곳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인문학과 정의와 생각을 무시하고 기술과 자본만을 발달시켰을 때 인류가 어떻게 처참해질 수 있는지 저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른 생각 교육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점에서 헐버트에 대해 배운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헐버트는 1886년 한국의 조선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인 유경공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는 분명 근대의 문을 걸어 잠그기만 한 것은 아니었고요. 1891년 조선 최초의 교과서이자 한글 교과서 3인 필지를 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1896년에 구전 아리랑에 최초로 서양 음계를 붙였고요. 그가 한 최초가 참 많죠. 아픔을, 가난을, 고통을 노래로 흥얼거리는 아리랑은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인데요.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노래를 즐기는 민족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헐버트가 아리랑의 정서를 이해하고 흥얼거림을 기록화한 것은 그 정체성을 인정해 준 것이에요. 소박한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대단한 정신적 수준입니다. 인격이 부족한 자는 작은 것을 무시하지만 훌륭한 자는 아름다움을 찾아내고야 말죠. 뿐만 아니라 1905년 한국 역사서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출간하였고요. 을사늑약 저지를 위해 고종황제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하여 국무장관을 통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고종 친서를 전달하고 일본의 보호조약 강박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1906년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를 위한 고종황제의 특사로 임명되었고 1907년 헤이그 평화클럽에서 일본의 불법성을 폭로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이토록 진실될 수 있는 그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 이 같은 의지야말로 우리가 진정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중근은 한국인이라면 헐버트를 하루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1950년 대한민국은 헐버트에게 건국공로훈장 태극장을 추서하였고 2014년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하였습니다. 모두 그의 사후의 일이죠. 그는 1949년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40년 만에 한국에 왔고 일주일 후 서거하였습니다.
헐버트가 태어난 1860년대 미국은 남북전쟁과 노예제도 철폐로 사회가 혼란에 빠져 있었고 유럽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태동하였습니다. 1864년 영국에서는 노동자 최초의 국제조직인 국제노동자협회가 창립되었고 조선에서는 고종이 조선의 26대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헐버트는 조선이 청나라의 간섭이 아닌 자주적으로 고용한 외국인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 영어와 수학을 배웠습니다. 헐버트의 월급은 금화 125달러였는데요. 다른 외교 고문관들의 월급이 1000달러인데 비해 적었지만 금화 1달러는 조선 동전 5000개와 같은 가치여서 동전을 옮기는 데 말이 20마리나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당시에 차이가 났다는 말이죠. 그는 조선어 공부에도 최선을 다하였는데 5개월 만에 조선어를 섞어 학생들을 가르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한국어 공부 방법, 이것이 좀 요즘 영어를 배우는 학생에게도 유용할 듯 싶어서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는 첫째 문장을 암송했고요. 그리고 둘째는 문장을 조선인에게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셋째 자신의 조선어 구사에 대해 조선인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순서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운다는 것이며 서로를 이해하는 통로입니다. 헐버트는 그것을 철저히 실천한 사람이고요. 그는 조랑말을 타고 다니며 자연을 벗삼아 사는 조선인을 미개하다 보지 않고 누구보다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 거북선, 현수교, 폭발탄, 그리고 한글이라는 위대한 발명품이 있는 나라라고 다른 나라에도 소개하였습니다. 단 아쉬운 점은 우리가 우리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개방을 거부하였고 결과적으로 역사적 아픔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다시 세계에 우뚝 섰습니다. 헐버트를 기억하고 그를 기리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고 그를 통해 사랑과 정의와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일입니다. 헐버트의 부모가 가훈으로 삼았던 원칙이 승리보다 중요하다. 이 문장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사교육자로서 승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을 읽고 글을 써본다는 것은 자신만이 가진 경험과 직업 등에 따라 결국 나 자신을 반추하는 일입니다. 헐버트의 부모뿐만 아니라 헐버트 자신도 배움을 멀리한 적이 없습니다. 승리를 위한 배움은 전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배워야 합니다. 헐버트의 꿈, 조선에서 피어나라. 이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근대화 이전의 조선에서 얼마나 조선을 세계에 바로 알리려고 노력하였는가, 그 여정을 보며 깊은 감동과 감사함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나는 무엇을 어떻게 올바르게 보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헐버트는 아주 오래전 조선과 인연이 되어 제물포에 도착을 하였는데 조랑말을 타고 넘어지면서 도성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겸손함, 정직함, 이 사랑이 조선을 진정으로 돕는 데 큰 일을 했죠. 그는 비록 강대국에서 왔지만 조선을 염탐하고 조선을 지배하려는 야욕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지나갔지만 역사의 흔적은 영원하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역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역사 속 이야기로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계가 하나처럼 아끼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헐버트가 한국을 위해 그의 인생을 보냈듯 또 이태석 신부님이 수단에서 그의 인생을 바쳤듯 세계는 서로 돕고 사랑하는 역사를 쌓아 미움을 종식시켜야겠습니다. 저는 입양인도 아니고 입양을 보낸 부모도 아니지만 저에게 프랑스어라는 운명이 다가왔고 한글 학교에서 입양인들을 만났고 또 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글을 쓰고 통역을 할 뿐이죠. 우리나라가 어린아이들 최소한
25만 명을 해외로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는 그 아픈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 독후감 대회를 열고 시상을 할까요? 그것은 글쓰기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회를 열어서라도 책을 통해 헐버트와 같은 바른 인생을 알리고 싶은 간절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가슴 아팠던 기간에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해준 헐버트 씨는 진정 인류애가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준 사람입니다. 다른 나라를 위해 애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무엇보다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점을 알려준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